자, 딱 들어보면 서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제 계획이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전 세계 금융 시스템, 아니 자산이라는 것의 개념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바로 그 거대한 그림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도널드 트럼프가 내놓은 경제 전략의 핵심 퍼즐을 한번 맞춰보죠. 이게 왜 퍼즐이냐면요. 언뜻 보면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정책들을 한데 묶어놨기 때문입니다. 이 계획의 네 가지 기둥이 뭐냐면요. 고관세, 약달러, 저금리, 그리고 저유가. 딱 이 네 가지입니다.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관세를 높이면 당연히 물건값이 오르니까 금리를 올려야겠죠. 또 달러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가 비싸지니까 이것도 금리를 올려야 하는 요인이거든요. 이 네 가지는요, 진짜 자석의 N극과 N극처럼 서로를 계속 밀어내는 정책들인 거예요. 네, 바로 여기가 이 퍼즐의 핵심입니다. 가장 큰 모순점이죠. 보통 수입품에 관세를 왕창 매기면 물가가 당연히 오르잖아요. 그럼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내려요, 올려요? 당연히 올려야죠. 근데 금리를 낮추겠다니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는 걸까요? 그런데 말이죠. 오태민 교수는 이 복잡하게 얽힌 퍼즐을 푸는 열쇠가 아주 뜻밖의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. 이 모든 모순을 하나로 꿰어버리는 핵심 연결고리. 그게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겁니다. 아, 여기서 코인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그냥 암호화폐에 대한 신기한 얘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이건요, 이 거대한 전략 전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의 마법의 열쇠 같은 아주 강력한 금융 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구조인지 한번 보세요. 전 세계 사람들이, 기업들이 거래를 하려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서겠죠? 그럼 그 수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? 바로 발행사들 손에 들어가고 이 회사들은 그 돈으로 뭘 하느냐?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를 사서 담보로 쟁여두는 겁니다.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? 맞습니다. 미국 정부는 전 세계에서 거친 돈으로 자기네들의 어마어마한 빚을 너무나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건 마르지 않는 생물처럼 미국 국채를 사주는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생겨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그림이 좀 더 퍼집니다. 이게 단순히 미국 경제 하나 살리는 걸 넘어서요. 아예 전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새로운 판을 짜는 거거든요.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한번 보시죠. 한번 보세요. 여기서부터 금융의 룰이 아예 바뀌어버립니다. 스테이블 코인이란 게 뭐냐면요. 기존에 우리가 알던 그 느리고 비효율적인 은행 시스템, 스위프트만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걸 그냥 통째로 건너뛰어버리는 거예요. 복잡한 절차? 필요 없습니다. 그냥 내 스마트폰에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돈이 슝 하고 바로 즉시 날아가는 겁니다. 그럼 이런 생각 드시죠? 그럼 미국의 통제력이 약해지는 거 아니야? 천만의 말씀입니다. 오히려 상상 이상으로 강력해져요. 예를 들어 미 재무부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전화 한 통 딱 하잖아요? 그러면 특정 계좌에 있는 돈을 그냥 순식간에 땡 하고 얼려버릴 수 있습니다. 이건요, 전 세계를 상대로 훨씬 더 직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금융 통제력을 손에 쥐게 된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새로 쫙 깔린 금융 고속도로,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이건 사실 훨씬 더 큰, 진짜 거대한 그림을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해요. 그럼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? 바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의 토큰화입니다.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.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운용사죠.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아예 대놓고 말했습니다. 모든 자산은 토큰화 될 것이다. 바로 이게 이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진짜 최종 그림인 겁니다. 자, 그럼 토큰화가 대체 뭐냐? 간단히 말해서요. 어떤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 위에 기록된 디지털 증표, 즉 토큰으로 바꾸는 겁니다.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아무리 비싸고 큰 자산이라도 이걸 정말 잘게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누구나 어디서든 단돈 몇백 원으로도 그 자산의 일부를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거죠.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저기 강남 한복판에 있는 수천억짜리 빌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죠. 하지만 이제는요. 여러분이 그 빌딩의 벽돌 한 장 값만 내고도 그 빌딩의 공동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심지어는요. 이게 눈에 보이는 자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. 사람의 잠재력에도 투자할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제2의 손흥민이 될 것 같은 축구 유망주가 있다고 쳐요. 그럼 그 선수가 나중에 벌어들일 수익의 일부에 미리 투자하는 거죠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.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라는 거대 기업의 주식을 통째로 사는 게 아니라 딱 특정 계약, 예를 들어
애플의 납품할 반도체 생산 라인 여기에만 콕 집어서 투자하는 겁니다. 그러면 다른 사업부가 잘 안 되더라도 내 투자는 안전하게 분리되는 거죠. 리스크 관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암호화폐의 시조세죠. 바로 비트코인을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세워놓고 있습니다. 특히 2026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그동안 비트코인은요, 거의 공식처럼 따라온 4년짜리 패턴이 있었어요. 바로 반감기라는 이벤트 때문인데요. 이게 뭐냐면 반감기가 딱 지나고 나서 한 1년 반에서 20개월 정도 지나면 가격이 최고점을 찍어요. 그리고 나서는 여지없이 폭락하고 아주 길고 추운 크립토 윈터, 즉 암흑기가 찾아오는 거죠.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.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뭔지 아십니까? 바로 이겁니다. 이번에는 과연 다를 것인가? 우리가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역사적인 패턴을 깨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는 걸까요? 자, 양쪽 의견이 팽팽합니다. 한쪽에서는 역사는 반복된다. 과거 패턴대로라면 조만간 엄청난 폭락이 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요. 반대편에서는 아니다. 이번엔 완전히 다르다. 이전에 없던 두 가지 변수 때문에 우리는 이제껏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들어섰다고 주장하는 거죠. 그 두 가지 변수가 뭐냐면요. 첫째,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월가의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. 그리고 둘째, 미국 정부, 즉 워싱턴이 이 기술을 이제는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끌어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. 이 두 가지, 월가와 워싱턴의 만남이 시장의 판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다는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인용문에 나온 기유처럼 지금 미국은 미래를 향해서 시속 100km로 전속력 질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? 다른 나라들은 아직 시동도 안 걸었다는 겁니다. 아니, 이게 경주가 시작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거죠. 자,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. 이건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냐 마냐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. 이건 금융 시스템이라는 판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. 그리고 그 설계도를 지금 미국이 혼자 꽉 쥐고 있는 형국이죠. 세상 모든 자산이 토큰화로 쪼개지고 달러가 빛의 속도로 국경 없이 돌아다니는 새로운 시대. 과연 우리를 포함한 나머지 세계는 다음에 닥쳐올 이 거대한 변화에 맞설 준비가 정말로 되어 있을까요?